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커말 2급 필기 핵심 요약.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부분. 자, 네트워크 보시면요, 네트워크가 뭐죠? 인터넷 같은 게 네트워크죠?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갖다가 선으로 연결한 게 네트워크예요. 그죠? 자, 네트워크에 쓰이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네트워크 장비들을 물어보는 문제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 한다? 용어들 가지고 답을 찾아내면 된다. 라우터 있죠? 라우터는 뭐다? 여러분들, 라우터라는 장비는요, 네트워크 상에서 이 말,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가 뭐다? 라우터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최적의, 알겠죠? 경로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라우터라는 거 알겠죠? 라우터를 통해서 뭐 한다?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최적의 경로로 데이터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차에서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비게이션이 뭐죠, 여러분들? 이 최적의 경로로 길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그죠? 자, 라우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라우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모뎀처럼 생겼어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장치예요. 자, 라우터. 허브 나와 있습니다. 자, 허브. 자, 허브는 네트워크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갖다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회선을 통합 관리한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집선장치, 회선 집선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집선장치, 네트워크 집선장치. 선이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허브 보시면 인터넷은 하나인데 내가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여러 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고 싶다. 이런 게 이제 허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셔야겠고, 허브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허브 한번 보여드리면, 허브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보이세요? 이게 허브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뭐 5포트짜리 있고 48포트짜리 있고 뭐 24포트짜리 있고 막 그러죠? 포트가 이 연결하는 구멍을 포트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인터넷선은 하나 꽂고 여기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갖다 연결할 수 있는 선을 연결하면 되겠죠. 이게 허브입니다. 자, 허브가 뭔지는 알겠죠, 여러분들? 뭐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해를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그림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허브는 어떻게 하는 장치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죠? 회선이 통합 관리된다. 그죠? 한 곳에. 그래서 집선장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허브도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더미 허브랑 또 이제 자세하게 나누면 스위칭 허브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허브가 두 종류가 있어요. 더미 허브, 스위칭 허브. 더미 허브는요, 속도가 나눠진다라고 해요. 속도가 나누어진다. 이게 이제 더미 허브. 그러니까 100메가인데, 100메가의 속도로 들어와요. 근데 컴퓨터가 5대 연결돼 있다. 하나, 둘, 셋, 넷, 5대. 그러면 20메가씩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별로 안 좋죠. 스위칭 허브는 뭐다? 속도가 어떻다? 나눠지지 않는다. 얘는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메가면 100메가씩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자, 이런 게 이제 스위칭 허브. 스위칭 허브가 더 좋은 거겠죠, 보니까. 그래서 허브도 이렇게 두 개의 종류로 나눠지고, 허브의 어떠한 장치의 역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게이트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자, 다른 네트워크, 요 말, 그리고 출입구 역할을 하는 장비가 뭐다? 게이트웨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이렇게 연결하고자 한다. 자, 서로 다른 네트워크.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인데요. 저 한국에 있는데 저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 연결한다. 그러면 아예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겠죠? 구조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우리 공항에 가보면 게이트웨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게이트웨이예요. 자, 그래서 게이트웨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DNS라고 나와 있어요.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뭐 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뭘로 바꾼다?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장비다.
자, DNS는요, 그래서 도메인을, 자, 도메인이 뭐다? 여러분들, 도메인은 문자 주소라고 그래요. 문자 주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소 같은 거 쓰죠. www.naver.com, 다음.net, 뭐 이런 거 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주소, 다음.net이라고 이렇게 주소 쓰잖아요. 문자로 된. 이런 문자로 된 주소를 뭐라 그런다?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도메인을 뭘로? IP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게 뭐다? DNS 서버다. DNS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브릿지라고 나와 있죠. 브릿지. 자, 브릿지가 다리죠, 다리. 자,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그러니까 랜이라고 얘기하죠. 근거리가 뭐죠? 가까운 거리에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한 걸 랜이라고 얘기하는데, 랜이나 또는 광역, 넓은 거리의 통신망 등을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연결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통신망과 통신망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제 장치를 뭐라고 그런다? 브릿지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한마디로 비행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브릿지는 고속버스예요. 이렇게 지방과 지방을 막 서로 연결하는 거.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 DNS, 게이트웨이, 허브, 라우터. 자, 여러분들이 얘네들 네트워크 장비들 말씀드렸듯이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계속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장비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 보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 자,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 보시면 성형이라고 나와 있죠? 성형은 중앙 집중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성형은 어떤 식이냐면요. 중앙 집중,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자,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그 주위를요, 이렇게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방식이 보다 성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형, 스타형, 이렇게 얘기해요. 별성자를 써가지고 성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대 포인트 방식으로 1대1로 점과 점, 그러니까 1대1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겠죠? 중앙의 컴퓨터 이용하여 데이터, 이 중앙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다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단말장치 추가 제거가 쉽다. 추가하고 제거하고 쉽다라는 거. 단말장치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여기 뭐 컴퓨터가 하나 고장 났어요. 그래도 전체 통신망에 영향이 끼치지는 않는다. 그죠? 그 대신 중앙 컴퓨터 고장 시, 중앙에 이 컴퓨터가 고장 시 전체 통신망에 기능 정지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한 특징을 갖다가 성형이라는 거, 성형에 대한 특징들 뭐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링형 나와있죠, 루프형. 서로 이웃하는 컴끼리 포인트 대 포인트 방식이다. 자, 링형은요, 그려보면요, 링형은 이렇게 링 생각하시면 돼요. 링 모양, 이렇게. 자, 이렇게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게 링이죠, 루프형. 자, 이게 링이에요. 서로 포인트 대 포인트, 1대1로 포인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단방향, 양방향 전송 가능하다.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단방향인 경우에는 단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는 어느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고장났어요. 그리고 여기 컴퓨터 고장났어. 그럼 이쪽으로 간다, 안 간다?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겠죠. 이렇게 어느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링형에서. 그 다음에 버스형 이렇게 나와있죠. 버스형은 뭐냐면요. 버스형. 자, 버스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버스형은요. 하나의 인터넷 선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뭐라고 그런다? 버스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의 통신회선에 여러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식이다. 물리적 구조는 간단하고요. 단말장치의 추가 제거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단말장치가 고장나더라도, 여기 뭐 고장나더라도 전체 컴퓨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요 정도의 특징 이렇게 알아두시고, 통신회선의 길이에 제한이 있다. 자, 무작정 뭐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통신회선의 길이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끝과 끝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종단장치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단, 끝이다, 여기가 끝이다 알리는 이런 종단장치가 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버스형. 자, 그 다음에 계층형이라고 그랬죠. 분산형. 이렇게 분산 처리 시스템에 계층형이라는 것은 뭐 트리형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계층형은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가 하나의 컴퓨터를 또 연결하고 그 컴퓨터가 또 다른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런 형태가 계층형이다라고요. 자, 망형이라고 나와있죠. 메쉬형. 망형은 뭐냐? 노드의 연결성이 높다. 자, 망형은요, 이렇게 그물 망자를 써가지고 그물처럼 다 모든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망형이라고 그래요. 보이시죠? 이렇게 모든 컴퓨터들이 어떻게 그물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많은 단말 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많은 단말 장치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유리한 게 뭐다? 망형이라는 거죠. 메쉬형. 다른 말로 네트워크형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공중 데이터 통신망에 쓰인다. 자, 공중 데이터. 공중 데이터가 뭐죠,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통신망을 공중 데이터 통신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공중망에 많이 쓰는 게 무슨 형? 망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통신회선의 총 경로가 가장 길고 통신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하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형태가 뭐다? 망형에 대한 특징이다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들 각각의 특징들 한 번씩 이렇게 봐두시고 여러분들. 자, 맨 마지막에는 그 TCP/IP라고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 나와 있죠. 자, TCP/IP를 뭐라 그러다?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그래서 TCP하고 IP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슬러시가 들어간 거예요. 자, 프로토콜이란 말은 뭐다? 여러분들 프로토콜, 통신 규약. 그러니까 통신하기 위한 규칙과 뭐다? 약속의 집합.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TCP/IP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뭐한다?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TCP/IP라는 게 같이 깔립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뭐를 할 수 있다? 내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TCP/IP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IP 주소라고 되어 있죠. IP 주소는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무슨 주소? 숫자 주소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어떠한 숫자 주소를 갖다 IP 주소다. 자, 도메인은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주소가 바로 여기 보이죠? 이게 도메인이에요. 문자 주소. IP 주소는 숫자로 된 거. 예를 들어서 210.103.3.1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 IP 주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번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민번호. 우리 개개의 개인들을 갖다 구분하기 위해 쓰이는 하나의 번호겠죠. 고유한 번호. 자,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IP 주소다라고. 그리고 도메인은 우리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www.뭐뭐.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IP 주소는 보시면 IP 버전 4가 있어요. 32비트짜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0에서부터 255자까지의 숫자를 가져올 수 있고요. 가져다 쓸 수 있고요. 0부터 255자까지 그 다음에 10진수를 사용한다. 자, IP 버전 6은요. 차세대에 사용할 IP 주소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5G가 IP 버전 6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4G는 이제 IP 버전 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IP 버전 6 보시면요. IP 주소에 대한 이 문제들도 시험에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세대 IP 주소, IP 버전 6, 128비트짜리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4배는 더 크죠, 여러분들. 16진수로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16진수라고 해서 A, 3 이런 식으로. 자, 16진수는 뭐다, 여러분들? 0부터 15까지 16개의 숫자를 사용한다. 그게 바로 16진수. 0부터 9까지 사용한다. 그게 바로 10진수.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10진수 쓰는데 컴퓨터는요, 0과 1. 이걸 쓴다 그러죠. 2진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IP 버전 6은요, 128비트 그 차세대에 사용할 IP 주소. 그 다음에 16진수로 어떻게 콜론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서 A1, 콜론 이런 식으로 해서 2, 3, 그 다음에 5, 7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16진수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사이를 뭘로 콜론으로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P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 이런 걸로 이제 뭐가 TCP/IP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CP/IP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IP 주소 들어가 있고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 들어가 있고,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를 구분할 때 쓰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이제 서브넷 마스크. 얘가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 뭐 어디냐, 대형이냐, 소형이냐, 중형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 구분해낼 수 있는 주소예요. 인터넷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게이트웨이 주소 또는 DNS 서버 주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한다? TCP/IP라는 프로토콜 안에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용 보시면요.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 이렇게 되어 있죠. 정보의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들 요 4가지가 나왔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 보안은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죠. 자, 그래서 보안에서 가로막기, 데이터 전달을 막아서 수집자 쪽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뭐한다? 방해하는 행위다. 내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한다는 얘기죠. 그걸 가로막기. 가로채기는요, 전송되는 데이터를 도중에 몰래 보는 행위다. 전송이 되고 있는데 그걸 몰래 보는 것 또는 도청을 한다는 거죠. 이건 가로채기. 변조 수정은요, 전송된 원래의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변조하는 행위. 그게 이제 변조죠. 어떤 원래 데이터를 이걸 갖다 약간 바꿔가지고 다른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수정해버린 걸 변조다. 또는 수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위조는 다른 송신자로부터 뭐한다?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그 위조한다는 것은 가짜 지폐 우리 위조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송신을 안 했는데 송신한 것처럼 이렇게 꾸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위조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위협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밑에는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네요. 그죠? 바이러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바이러스. 스니핑,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스니핑은 뭐냐? 데이터, 패킷이라고 얘기합니다. 엿보면서 계정,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아낸다. 그 다음에 피싱이라고 말이죠. 파밍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뭐한다? 훔치는 거.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게 뭐다? 피싱 또는 파밍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싱, 낚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이디 같은 비밀번호 넣게 해서 그 사람 정보를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도스, 데이터를 범행시켜 오늘날 성능 저하를 시키는 행위다. 자, 데이터를 범람시켜서요. 시스템 성능을 마비시킨다. 디도스.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가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뭐한다?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운이 돼버리는 거죠. 컴퓨터가 우리 다운됐다고 그러죠? 먹통이 되는 거.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디도스. 그래서 디도스도 시험에 디도스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으니까 디도스가 뭔지 알아두시고, 스니핑, 피싱, 이런 용어들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알아두셔야겠고, 웜은 자기 스스로 복제하여 컴퓨터 공간을 부족하게 하여 작동 마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바이러스와 같은 거죠. 바이러스. 그래서 웜이라는 이러한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를 복제한대요. 그럼 자기 스스로를 계속 복제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공간이 좁아지겠죠? 그럼 컴퓨터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컴퓨터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들 알아봤어요. 스니핑, 계정과 패스워드 알아낸다. 파밍, 개인정보를 갖다 훔치는 것이다. 피싱, 이런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디도스, 데이터를 범람시켜 시스템의 성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다. 웜은 자기 스스로 복제해서 컴퓨터 공간을 부족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바이러스 관련과 된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